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고수비급 135강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연일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은 가격대의 상승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으로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축적했다,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투자처들이 계속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또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인플레이션 시장에 대비한 또 부동산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수비급 13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도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연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당연한 이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시장 분석부터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로 금리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그런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금들이 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그런 모든 그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저금리 유지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라는 한국판 양적 완화도 보여지고 있는 뉴스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이 풀리면서 자금력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잠시 뒤에 나타나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이 풀리다 보니 개인, 기관이 아닌 개인들의 자금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역시 58,000여 달러, 그리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코스피 또한 3,000 시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최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그 전에 기관들이 아닌 개인들의 자금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자금력으로 인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거래 절벽이지만 신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요,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관련된 공동주택들도 역시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빌라 역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 못지않는 인기를 계속 구가하고 있다. 수요는 굉장히 넘치고 풍부한데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 지금 현재 수요는 넘치는데 매물이 없는 사상 최고치의 가격대를 기록하는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 바로 미국의 집값의 이야기를 또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지역, 영국 집값 굉장히 많이 비싼데 비싸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국 집값 역시 6년 만에 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자금이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역시나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정책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현금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역시 투자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이면 주식,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부동산이면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넘쳐나는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요, 디플레이션, 당장의 경기 침체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든가 불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나, 이제 그만큼의 양적 완화로 풀린 자금들을 다시 한번 회수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 물론 이번 연도라든가 내년까지는 정책 기조상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향후 5년 동안에 저금리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금리의 인상이라든가 풀어져 있었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방법들이 나왔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과잉 유동성이 증가되면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첫 번째 나타날 것들이 바로 빈부격차의 심화가 가장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잘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될 것이고, 자금력이 축소되어 있고 없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그 부자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점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의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요소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서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적금을 붓는 것들은 정말 이런 인플레이션 시장 대비에 정확하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자산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주택자와 그리고 자산이 없는 무주택자의 그런 괴리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 간극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무주택자가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재테크에 있어서의 그런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적 완화, 방금 말씀드렸었던 양적 완화라든가 저금리, 또 역대 최대 10조 원 이상의 토지 보상, 그리고 집값이 상승되는 부분, 가계부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요,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올해부터 시작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은 2021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일 경우에는 실거주 전략을 꼭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주택자면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셔야 될 텐데, 단순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하나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이 또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대에도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좋은 주거지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계획을 세우시기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투자를 병행해서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나의 자산을 축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주거의 유형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거주라든가 또는 투자를 생각하셔서 움직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실거주, 1주택자로서 실거주만 하실 경우에도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다른 시장도 같이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나의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들을 체감하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전세를 살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나의 1주택을 가지고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보셔야 될 텐데,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면서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전세 자금이 대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회수되거나 또는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거주하시면서 아파트의 유형이 아닌 부분으로 투자를 바라보실 수 있는, 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부동산 유형들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주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상 실거주의 위주로 움직이고는 있으나 투자를 꼭 하셔야 이 투자의 추가적인 자산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절세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실거주와 투자를 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시거나 또는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연락을 꼭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약이라든가 무주택자가 이제 실거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하지만 청약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출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아파트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외곽의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안 맞다면 외곽의 뉴타운 지역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축 빌라도 굉장히 좋은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나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신축 빌라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리고 또 주거의 형태 또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의 유형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내가 약간 몸이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을 좀 노리신다면 신축 빌라가 아닌 뭐 재개발 좀 몸테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지역들로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앞으로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용성 지역 중에서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지역의 망원동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의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단지형 아파트가 아닌 한 동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단지형 아파트가 너무나도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의 한 동이라든가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따라가는 금액대, 지가의 상승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한 동짜리 아파트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마용성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로 직접 거주의 목적이라든가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 면적이 25평형 아파트겠죠. 54제곱부터 57제곱미터로 전용 면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빌라라든가 다른 주택의 주거 상품인 이제 오피스텔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입주가 가능한 모습들, 인기가 굉장히 탄탄하게 수요층이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세가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지금 7억 8천에서 7억 9천만 원 정도의 시세입니다. 자, 25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미 12억에서 13억대에 기록하고 있는 단지형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대로 투자 역시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은 지역 마포구고요. 그중에서도 주변에 대학교라든가 양질의 직장군들이 형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를 놓으시더라도 전세라든가 월세 풍부하게 안정적인 임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강변의 수변관리 계획 권역이라든가 또는 뭐 망리단길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상권들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마포의 이제 대표적인 시형 아파트 재건축 이슈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건축 이슈 수요까지 풍부하게 담아볼 수 있는 망원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가 이제 흑석동 이어서 20억 클럽에 두 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권을 제외하고요. 이제 흑석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입을 했는데 20억 클럽에 가입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3도심의 접근성, 도심 지역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영등포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우수하고 마곡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마포 내에도 공덕지구 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용성 중에서도 마포구는 정말 그 거주의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게 형성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 10억 원 돌파. 이제 10억 원이 아닌 아파트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10억대가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가격대의 상승
뛰었던 분들 뭐 2배 이상 뛰었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망원동입니다. 지금 이곳 망원동은요,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유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녹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상암의 그런 평화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 뭐 난지공원, 월드컵공원, 너무나도 공원들이 주변 지역으로 즐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6호선을 따라서 상암 업무지역으로 두정거장, 그리고 수색증산 뉴타운이 또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합정이라든가 공덕지구, 그리고 이태원을 지나서 이제 서울 도심 지역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교통 편의시설들이 같이 함께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동쪽으로는 이제 홍대 상권거리와 신촌의 상권거리가 같이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망원동은 동서남북 어느 지역으로도 뭐 학군이면 학군, 뭐 직장이면 직장, 그리고 이런 녹지율이라든가 상권의 형성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잘 갖춰져 있는 한강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상암 DMC, 바로 길 건너에는 마곡지구, 한강 너머에는 마곡지구, 그리고 영등포지구와 그 가산디지털 단지 라인들의 G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들로의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편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덕 업무지구까지 또 접근이 굉장히 우수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내부 순환도로라든가 서부간선도로가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강변북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로라든가 또는 올림픽대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상암 DMC에서 이제 개발이 이제 2021년 완공이 될 목표로 월드컵 대교 또한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망원동 지역 자체는 마용성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모습들 바라볼 수가 있죠. 자, 이곳이 바로 강북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성상 시형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무려 대단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3,700세대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5천여 세대 대단지로 프리미엄 아파트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통과와 함께 더불어서 빠른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이 재건축된다면 실질적으로 3,700여 세대의 거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주하는 목적이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한동짜리 아파트들의 인기가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이주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유효 수요 증가는 즉 전세 가격의 상승과 매매 가격의 상승폭까지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개발 호재와 함께 더불어서 당연히 화력발전소의 지하 계획도 같이 함께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상 공간은 이런 다양한 문화 창작소로서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가 기업의 연계가 같이 함께 시너지 날 수 있는 이런 창업 허브 구성들이 마포구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월드컵 대교 조감도를 바라보신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입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교의 장점은 마포구에서 바로 한강 이남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남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지역들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2021년 완공인데요. 이 지하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교가 마포구의 가장 큰 호재, 입지적인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북 횡단선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 마포구를 지나가고 있는 강북 횡단선 뿐만이 아니라 서부 경전철 사업이라든가 서남권과 서부권을 이어주는 많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모습들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거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 망원지구 라인들은 더욱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할 것입니다. 자, 매매 금액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이미 4, 5억 원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25평형 아파트 이미 12억, 13억대
마포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5억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7억 8천에서 7억 9천, 8억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6억 5천에서 6억 6천만 원 정도,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 초반 정도로 전세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직접 입주를 하시거나 월세를 받으실 경우에도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약 150, 16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직접 거주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로 월세 투자라든가 또는 직접 거주까지도 계획해서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포구 망원동에 이어서 강남권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세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호선 신분당선과 3호선 양재역이 같이 함께 더블 역세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약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전세가 4억 6, 7천 정도 구성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강남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자, 이곳 역시 개발 호재라든가 임차 수요가 풍부한 모습들 투자 포인트로 함께 만나봅니다. 자, 양재동인데요. 이곳 양재동 역시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양재역은 3호선을 따라서 가신다면 이제 남부터미널이라든가 또는 서울교대까지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신분당선을 이용한다면 강남역 상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거기 더불어서 양재천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양재동의 카페거리라든가 양재천, 그리고 말죽거리 공원과 양재 시민의 숲까지 주변이 모든 지역들이 녹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정말 거주하기에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가격대에 무서운 아파트들 많이 즐비되어 있죠. 뭐 도곡동이라든 대치동, 안정적인 학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가가 훌륭한 이런 지역들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이곳 역시 새로운 프리미엄 아파트들로 재구성이 될 텐데, 이런 단단한 비싼 아파트들의 그런 구성으로 인해서 양재동은 정말 주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비싸게 구성되어 있는 곳 주변으로 다세대 주택은 정말 평가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 R&D 연구단지라든가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도가 높고요. 앞으로 이제 새롭게 또 구성될 수 있는 서초대로 라인의 정보사 부지라든가 서초대로의 일자리 타운들 조성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역 주변의 국제류 복합지구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되는데, 앞으로 양재역과 삼성역은 한 정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GTX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접근성 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재동은 굉장히 훌륭한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합 상가동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어 있는 세계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고요. 내부에 고급스러운 자재가 같이 함께 사용이 될 것이고, 삼면이 코너변이기 때문에 가시성, 접근성 너무나도 우수합니다.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1층의 필로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겠고, 주변에 경비원이라든가 보안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않는 이런 편의시설 같이 함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양재 R&D의 그런 대기업과 연구원들의 배후 주거지, 그리고 서초대로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롯데 칠성부지뿐만이 아니라 코오롱 부지가 계속해서 지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역과 이제 양재역이 같이 함께 묶어져서 진행될 수 있는 GTX 신호선이 지금 현재 올해 빠르면 착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선 또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1차 구간, 그리고 한남 뉴타운을 지나서 용산까지 2차 구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그런 그 구성 요소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단순히 개발 발표들이 아니라 이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는 양재동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와 함께 더불어서 높은 집가까지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재역 주변은요, 이미 5억 중반에서 6억 초반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반면 전세는 이제 높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약 2천에서 3천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절세 받아보시고 월세 시에도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 2억 초반대로 월세 투자 역시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 대책의 모든 것 투자 세미나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진행되니까요. 선착순 1대1 무료 세미나는 예약을 받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중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제 추가하실 수 있는 이런 현장 정보들은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